네, 201동에 살고 있는 미스터 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저희 아파트의 한성씨 측에서 발송한 서신의 내용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의 근거와 이유를 생각하면서 위산을 이게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분야가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다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각자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성씨 측에서 쉐르빌 후문 산책로죠. 그 통행 제한 및 동의서 요청의 서신을 보내오셨죠. 그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건 주제 한성씨 씨의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동의 요청입니다. 네, 동의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왜 갑작스럽게 한성씨 씨는 저희 아파트에 그런 서신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와 그 내용들 한번 결론 지어봤습니다. 이게 보내온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삼성 쉐르빌 동의서 해가지고 한성시 씨에서 이제 보내온 서신인데 지금 한 두세 번 보내셨다고 해요. 그 내용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위쪽에 옆쪽에다가 제가 한번 크게 정리해 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 이렇습니다. 해당 토지 경계 펜스에 설치된 출입로를 이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유지니까 이제 마음대로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네, 소유권 행사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 출입로를 폐쇄하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든지 폐쇄하면 이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한성씨 씨는 왜 펜스를 친다는 말을 했을까요? 사실 쉐르빌과 현대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이 토지는 과거 20년 전이죠. 2005년도에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토지가 사유지인데 지자체에서 여기다가 우리 어린이 공원 이제 계획할 거야. 너 여기 뭐 토지 개발하거나 이거 팔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네, 강제성이 있는 네, 그런 계획 발표였죠. 그때도 한성 CC, 그러니까 한성 관광개발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아파트 초기에 이제 입주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었던 토지인 거죠. 여기까지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 사실 그 계획이 없어지는 사실까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공원 결정 실효고시. 자, 경기도고시 2015-5167회를 보시면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라고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원 도시계획 녹지 및 관련 법률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도시공원 결정이 되었으나 이젠 실효하겠다라는 그런 고시죠. 실효 일자는 2015년 10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기간이 지난 발표된 이후에 10년 동안 2015년까지 그런 계획 시설, 어린이 공원이 목적을 둔 이제 10년간 이제 계획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이제 추진이 되지 않다 보면 그거를 이제 개인 사유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그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시 자체가 10년이 되는 다음 날에 이제 없어지는 그 법률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는 분 같은 경우도 개인 부동산이셨는데 그 부동산이 이제 공원, 도시공원, 그리고 광장 부지로 이렇게 역사 개발이 되면서 묶여가지고 개발을 못, 오랫동안, 10년 동안 개발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사유지여도 국가에서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언제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니까 10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한 거죠.
그런데 마침 2015년 10월 1일부로 그 내용이 이제 실효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이고 잘된 일이죠. 앞으로 여기다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의미니까. 네. 보시면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 계획에 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10년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용인시 어린이공원 제26호 이렇게 지정이 되었었죠. 그 실효로 인해서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15년 10월부터죠. 네, 10월 2일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 원인의 두 번째 원인은 또 이렇습니다. 주변에 이제 대규모 이제 부동산 대형 호재가 있죠. 용인 플랫폼 시티의 어떤 개발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이 플랫폼 시티 인근의 주변 토지들 굉장히 많이 이제 네, 지가 상승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도 사실 네, 플랫폼 시티하고는 멀지 않은 위치에 네, 위치하고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다소 영향이 있겠죠. 네. 욕실을 바로 옆에 해당 토지가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 공시지가가 제가 지금 해당 토지에 공시지가를 제가 2015년도부터 뽑아왔는데 2015년 1월에는 제곱미터당 35만 원. 그리고 고시가 발표된 이후 2016년도에는 62만 원으로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금액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부터 25년까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쭉 매해 상승을 해서 지금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 가까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10년 사이에 지금 거의 뭐 한 3배 된 거죠. 네. 저희 아파트는 3배가 됐나 모르겠어요. 네. 네. 음,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에 대폭 상승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50일 이후부터 네,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죠. 그리고 원인 세 번째 이유로는 저 2024년 11월, 작년 11월 달에 폭설이 왔었죠. 이게 보시면 제 집 앞에서, 제 집에서 찍은 이 바깥 풍경 사진인데, 제가 201동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나무들이 눈에 쌓여가지고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뭐 부러진 나무도 보이고요. 네. 굉장히 많이 왔죠. 이눈 많이 온 날은 사실 네, 이 눈을 어떻게 치워야 될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하튼 이 11월 달에 폭설로 인해서 이런 현수막이 이제 내걸리게 됩니다. 이 내용인즉슨 이 고사목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용인시 산림과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이제 걸리게 되죠. 근데 사실 이런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어, 이제 산림과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민원이 이제 주변 거주자들의 민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해당 토지 소유주가 셀프로 민원을 넣었을 수도 있죠. 뭐 여하튼 이렇게 폭설로 인해서 이런 벌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사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간 이제 토지를 정비할 뭐 마땅한 어떤 그런 명분이 없었는데 정비의 명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이 녹지의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베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참 네, 자연재해가 네, 그런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원인으로 제가 본 건데요. 마북동 550-29번지 한성 CC 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외부 시설물이 저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외부 시설물이 여기 지금 1동이고 아파트 202동인데 저희 아파트 경계가 요 하늘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는 위치인데 여기 문이 있죠, 후문. 네, 산책로 후문으로 나가가지고 몇 발자국 걸어가면 이런 네, 시설물이 있습니다. 입주민 중에 어떤 분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입주 초기부터 이거 삼성중공업에서 이거 만들어준 이거 시설이다. 네. 뭐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어줬으면 우리 거죠. 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이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해놨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20년이 더 된 시설물인데 이 과거의 어떤 지적도 이 오차에 의해서 오차 범위에 의해서 원래 이게 우리 땅이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좀 착오해서 이렇게 좀 측량이 잘못되었었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아무튼 뭐 우리 아파트 시설물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수막 걸려 있죠? 한성 CC에서 이제 붙이신 것 같은데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더 이상 이제 다니지 말라는 거죠. 네. 이번 고사목 정비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고사목 정비하면서 이제 그 굴착기가 하러 와가지고 거기 정비를 했는데 거기를 뭐 다니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를 막 다 비벼놨어요. 그냥 나무를 부러진 나무, 부러지려는 나무 다 합쳐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 이제 동강동강 이제 잘라놓고 그다음에 굴삭기로 그 잘려진 나무의 그 굴뚝이 파인 그런 토지들을 정비하면서 굳이 정비 안 해도 될 것 같은 지역까지 네, 산책로까지 이렇게 다 비벼가지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끔 네, 뭐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자연이 그렇게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각자 뭐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하튼 뭐 저희 아파트 필지가 여기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고 한성 CC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삼각형 여기 길쭉한 삼각형 필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길게 있고 요 밑으로도 또 이렇게 돼 있고 네, 이건 한성 CC 땅이 아니더라고요. 네, 자 이건 누구 땅일까? 네,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기 또 중간에 또 끊어져 있는데 여기는 또 국유지가 이렇게 국어는 또랑이죠, 또랑 국어가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경계랑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참 관심이 가더라고요. 음, 지도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씨 씨, 현대아파트하고 삼성쉐reb이 있고요. 무슨 이유일까? 사실 이 도시공원 실효 이후에 잔여지 및 인접필지의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다. 잔여지가 무엇이냐면 이 아파트를 이제 건축을 할 때 사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이제 그 인접되어 있는 그리고 함께 이제 붙어 있는 필지들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수하게 되는데 개발이 된 이후에 이런 이제 못생긴 이제 짜투리 땅들이 이제 남게 되죠. 그걸 이제 잔여지라고 하는데 삼성쉐르비를 이제 건축할 때 저희 시행사가 이제 가지고 있던 필지를 누군가한테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행사 준공후에 시행사 잔여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신탁 등기가 있었고 말소가 있었고 제가 등기 기록 사항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소유권이 변동이 일괄적으로 되는데 그 소유권 변동 일자가 2015년 10월 7일. 네, 날짜 보시면 조금 네, 느낌이 오시죠? 네. 자, 과연 이 땅은 누가 샀을까? 네. 그 그러니까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실효가 됐다고 이제 고시가 뜨고 고시된 이후에 불과 며칠 이후에 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접 필지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분석표에 보시면 각각 그 잔여지 필지들입니다. 지목은 임야, 임야, 답, 임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유 구분은 공통되게 하나의 법인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수상하다. 네, 그래서 공통된 소유권자를 확인해 보니까 주식회사 DST 플래닝이라는 법인입니다. 법인 주소지를 보니까 수원시 인계동에 그 사거리에 위치한 법인 기업인데 그 건물이 공교롭게도 굉장히 큰 네, 시행사의 건물에 있더라고요. DST 3호라는 DST 3호라는 우리나라 국내 10위권의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 건물에 네, 별도 법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호는 다르지만 네, 같은 회사가 아닌가 네,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DSC 3호 잘 모르실 텐데 한번 네, 보실 텐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도시공원 실효 이후에 불과 딱 네, 6일 후부터 네, 소유권이 변동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네,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그 아파트 저희 아파트 그 잔유지 짜투리 네, 굳이 저기를 사서 뭔가 하려고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저걸 샀을까?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또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DSD 3호의 홈페이지고요. 네, 우리나라의 초창기 1세대 디벨로퍼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저기 밑에 서울의 자리에 이편한 세상 이제 건축한 MD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시행을 이제 3, 40년 전서부터 네, 열심히 해오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 홈페이지에 이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홍보 영상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DSD 3호가 동탄 신도시도 그렇고 굳이 꼽지만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시행을 많이 하셨죠. 자연 친화적인 주택을 많이 지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크죠? 멋있네요. 네, 꿈을 현실로 창조하는 DSD 3호. DSD 3호가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는 게 아닌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는데 이게 지금 기흥구 마북동 550-29 일원이죠. 네, 제가 가상 설계를 한번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여기 연원로 42번 길 이렇게 올라가는 길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뒤쪽으로 한성시 측으로 이제 넘어가는 길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가도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이렇게 공동주택도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나 봐요. 네. 사실 여기 보면 한정 CC 측 필지가 8,628제곱미터 그리고 DSD 3호에서 잔여지 매입한 필지가 1226제곱미터 그래서 9,854제곱미터 약 한 3,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이 지역은 저희 아파트랑 마찬가지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폐율 용적률을 저희 아파트랑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한마디로 누군가 맘만 먹으면 저희 아파트 옆에 중소단지가 새롭게 하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그간 이런 개발을 못했던 이유는 도시공원 계획도 있었지만 사실 뭐 입주민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사실인데 이 삼성중공업에서 저희 쉐르빌 이 지을 당시에 이 난개발로 이 토사가 유출이 돼가지고 저 밑에 벽산 아파트 4층까지 토사가 쓸려 내려갔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개발 초창기에 이렇게 뭐 난개발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인허가를 이렇게 한번 사고가 이렇게 나면 그 추후에 인허가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한성 CC 즉 그러니까 마곡동 550-29번지 주변은 제가 봤을 땐 뭔가 이제 시도를 하려다가 그게 이제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상상은 자유니까 좀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기흥구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필지가 이제 없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역세권에 가까운 지하철 구성역에 가까운 용인역에 가까운 그런 필지로는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 주변의 토지의 변화, 개발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을 줄 수 있는지. 사실 장점과 단점은 항상 공존하잖아요. 네. 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장점으로 보자면 단절된 우리 연업마을 아파트 단지에 연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끊어진 것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리고 인접 토지의 개발로 저희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견인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주변의 신축이. 네. 뭐 아시다시피 저기 이편한 세상 새로 신축한 이편한 세상이 최초의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그 용인 플랫폼 시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개발이 되면서 그런 시세가 네, 이렇게 구성이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저희 아파트의 시세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네, 그 시세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주변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 그 가격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 아파트인데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다면 네, 주변의 시세 8사제곱미터는 얼마, 네, 5구제곱미터는 얼마 이런 식으로 수요를 그리고 가격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그 주변에 이제 녹지가 이제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이 이제 조금 저하되겠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겠지만 뭐 202동이나 20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조망권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어 42번 길에 교통량이 증가가 되면서 네, 사실 좀 혼잡해질 수 있다. 더 혼잡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 쉐리빌이 자,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네, 솔루션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제가 이 국어를 네, 국유지죠, 국유지? 국유지, 네, 나라 땅입니다. 네, 이 국어를 제가 관심 있어 했는데 인접된 국유지, 국어, 지목이 국어입니다. 국어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음, 기존 쉐르빌 후문 산책로를 주변 토지주하고 무관하게 네, 한성시 씨하고 이 DSD 3호하고 무관하게 이 통행권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한성시 씨와 DSD 3호 간의 공동 개발을 사전에 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막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네, 공동 개발을 좀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가 좋겠네요. 네, 사실 개인 사유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변 입주민들이 이제 뭐 민원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네, 민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절대 개발을 못하게 뭐 그린벨트로 만들어줘, 개발 제한구역으로 뭐 지정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본격화가 될 경우에 요 국어가 저희 아파트의 어떤 그런 협상의 카드로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현대아파트 측과는 좀 다른 포지션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대아파트는 사실 요 외벽이 딱 신성시 측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다 할 만한 뭔가 이렇게 좀, 네, 좀 민원을 넣기가 좀 어려운데 뭔가 민원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하기 좀 어려운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국어가 있어가지고 좀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 지금 뭐 벌목하고 지금 하면서 정비하면서 이 현대아파트 이 펜스를 좀 뭐 손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을 좀 많이 넣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협심해가지고 이거를 좀 네, 앞으로 좀 열심히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아파트 측과는 다른 포지션에 접근이 가능하고 삼성 쉐르빌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요거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해보면 회원가입 검색해보면 되시는데 마북동 599-7번지가 제가 말씀드린 이 국어예요. 지금 연호 42번길 올라가는 길에 이 측면에서부터 저희 아파트까지 쭉 네, 이렇게 이제 원폭 파여 있는 그 또랑이 있는데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국유지죠. 근데 보니까 과거에 이 국유지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2016년 10월 17일 날 여기 입찰을 했더라고요.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정평가 두 개 회사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요 평가 금액에 나온 금액의 중간값을 네, 이 경쟁 입찰을 이제 금액으로 이제 최저 입찰 금액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보시면 여기 본건은 지명 경쟁 입찰에 앞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수의 매수 신청을 한 사안이라고 여기 써 있죠. 네. 유찰이 되면 동인에게 수의 매각할 예정임. 신기하죠? 이 국어를 누군가 과거 2016년도에 매수하려고
네, 이 옹비드에다가 매수 신청을 했던 이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유찰되면 동인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음. 유찰이 두 번 되면 최초, 네, 최초 이제 이 매수하겠다라는 매수인한테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 입찰 참가 대상자 여기 클릭할 수 있죠. 클릭하니까 입찰에 참여한 자가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YG 플래닝, 주식회사 YG 플래닝.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네, 같은 건물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쉐르빌 아파트가 이제 준비해야 될 솔루션 두 번째. 자, 그렇다면 201동 측면에 네, 마북동 599-7 국어 여기 보시면 201동 그 측면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바로 우측을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가 있는 국어가 보이실 텐데 이거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현재 완만한 경사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관리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이게 보행이 가능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사항을 지자체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겠다. 네. 주민들이 통행이 이제 불가능한데 한정시 때문에 펜스 이제 설치하면 불가능한데 우리 여기로 좀 다닐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 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주민들이 이 이게 좀 네, 의사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공공의 사용 목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가 지금 일반 재산인데 행정재산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 지자체, 기흥구에서 요 국어를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매입을 해서 저희가 통행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현 상황을 이제 인지하고 주민들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관련된 법령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자, 준비해야 될 사항 솔루션 3. 자, 입주민 현재 상황을 입주민들께서는 이 현 상황을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많은 시간이 들겠죠. 네. 그리고 기업과의 어떤 그런 네,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성시 측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앞으로 불편해질 것이다라는 거 이제 아셔야 될 거고 한성시 측의 통행 제한으로 이제 후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별로 이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네, 막막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더군다나 그 앞에 예, 시설물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철거를 하겠죠. 그리고 독립된 보행 통로가 개통이 되기를 네, 절실히 이제 바라셔야 될 겁니다.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된 목소리로 이제 의견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죠. 네, 우리 불편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민원을 이제 넣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20년 넘도록 우리가 계속 후문 사용해 왔는데 별로 산책도 다니고 밑에 이제 연원로 42번 길로 쭉 올라가서 정문으로 돌아가면 힘든데 이렇게 새길로 이제 다닐 수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다. 불편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야 될 거고요. 이 한성 CCS 제공한 이제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제 아예 언제든지 이제 통행이 이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용인시에다가 이 해결책이 무엇인지 네, 우리가 답변을 이제 구해야 합니다. 그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를 용인시에서 매입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기다 데크까지 이렇게 좀 깔아달라. 계단하고 난간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참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은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액션이 사실 좀 중요하겠죠.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주민들의 이 담합된 액션이 이제 좀 나와줘야 한성시 측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대응은 사실 답이 아닙니다. 대응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뭐 개인적인 아파트가 아니죠. 우리는 공동주택에 이제 살고 있고 함께 뭔가 노력을 해서 사실 불편함 없는 삼성쉐리비를 만드는 게 뭐 각자 네, 저희의 네, 네,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극적인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 그리고 도움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이제 업무 순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업무의 순서를 이제 정해야 되냐?
일단 공동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어를 지역 주민, 삼성 쉐리빌이 불편함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해달라. 다양한 다방면의 민원이 필요할 거고요. 민원을 이게 접수하게 되면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민원을 계속 접수하게 되면 그 해당 담당자가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사 본부가 될 수도 있고 기흥구 농업기반팀이 될 수도 있고 국어관리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용인시 기흥구 시 구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다양한 이제 담당자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사실 이 의사 전달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조율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그리고 전담팀을 꾸려질 거고요. 그리고 주민 대표, 노인회, 분여회까지 이 다양한 담당자들을 이제 좀 불편하게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해결책이 무엇이냐? 네, 우리 불편하다.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용인시, 기흥구, 마곡동 주민센터 뭐 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뭔가 방법이 나올 겁니다. 네,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고 인근 토지주와는 관계없이 우리 삼성 쉐르빌만의 독립적인 보행 통로가 확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 순서와 범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주민들께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걸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요번에 이 아파트를 위해서 네,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